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임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밤 11시가 넘어야 비로소 깨어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차로 배를 채운 넥타이 부대들이 자 2차 가야지 3차 가자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그 시간 말이죠.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까지 그 시절 밤거리는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현금이 정말 물쓰듯 흐르던 기분 소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화려했던 불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요즘 경기 안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밤문화를 지배해온 거대한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코로나는 끝났는데 유흥가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간판 불은 꺼졌고 끈질기게 팔을 잡아 끌던 삐끼들의 호객 소리도 사라졌죠. 화류, 꽃과 버드나무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답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흩날리는 슬픈 운명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 꽃들이 시들다 못해 아주 바스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 꺼진 욕망의 도시,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80도 뒤바뀐 갑과 을의 관계, 도박과 사치로 얼룩진 종사자들의 민낯,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형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검은 카르텔까지 밤의 제국, 그 몰락의 연대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냉혹한 숫자가 증명하는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장이 무려 49만 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의 타격은 말 그대로 괴멸적이에요. 술집 매출은 작년보다 9.2%나 폭락했고 노래방은 8.3%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건 단순히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유흥업계를 떠받치던 가장 굵은 기둥, 뭐였을까요? 네, 바로 법인카드, 일명 법카였습니다. 유흥가 매출의 60% 이상이 기업 접대비나 임원들 회식비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김 부장 오늘 한잔하지? 이 말,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꼰대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까지 내부 감사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클린카드가 도입되면서 유흥업소 결제는 아예 막혔고 업무랑 상관없는 심야 결제, 바로 감사실 호출감입니다. 법인카드의 증발, 이건 곧 유흥업계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린 거나 다름없는 사형 선고죠. 그럼 개인 지갑 사정은 좀 나을까요? 이 바닥에 큰손이었던 4050 남성들, 예전엔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면 기분 좋게 현금 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여유자금 다 어디 갔습니까? 부동산 대출이자, 반토막난 주식 계좌, 폭락한 코인에 꽉 묶여있죠. 불투명한 노후 앞에서 기분파 4050들도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미래의 고객이어야 할 2030 남성들은 더 냉정합니다. 월 실수령 230만 원인데 숨만 쉬어도 월세랑 대출이자가 빠져나가요. 이 친구들에게 하룻밤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깨지는 룸살롱 문화, 사치가 아니라 그냥 미친 짓입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호캉스를 가거나 오마카세를 먹지, 술 따르는 여자 비위 맞추느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만다. 젊은 세대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촌스럽고 가성비 떨어지는 유흥 대신 데이팅 앱을 켜거나 혼술을 즐기죠. 회식하고 유흥 갔다가 귀가하던 그 낭만의 공식은 깨졌고요. 회사, 집, 유튜브, 배달로 이어지는 단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유흥업소가 맞이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돈줄이 마르면서 업계 내부 풍경도 아주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예전 유흥업계 룰은 딱 정해져 있었죠. 손님이 왕, 업주는 갑, 아가씨는 을. 여성 종사자들은 사장한테 마이킹이라고 하죠. 빚을 지고 그 빚 갚으려고 아픈 몸 이끌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먹이사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그나마 오는 손님을 받을 젊고 예쁜 종사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제는 얼굴 좀 반반하고 나이 어리면 그야말로 벼슬인 세상입니다. 한 업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애들은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좀 나쁘다 싶으면 그냥 잠수 탄다니까? 사장이 오히려 제발 출근 좀 해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이야. 빚? 빚 있어도 배째라는 시기지 뭐. 어차피 딴 가게 가면 선불금 당겨주니까. 오죽하면 유흥가도 MZ세대가 점령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거북하거나 손님이 진상이다 싶으면 가차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업주한테 따지고 실장한테 화를 내요. 반면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남아있는 30대 후반, 40대 언니들은 여전히 을입니다. 강남 같은 일군 상권에서는 밀려나고
점점 외곽으로 더 험한 업종으로 밀려나면서도 묵묵히 참아내고 있죠. 이게 바로 세대 간 양극화인 겁니다. 손님들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비싼 돈 내고 갑질당하며 오히려 파트너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 억울하다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노래도 안 부르고 돈만 받으려고 하니 재미가 있겠냐. 내가 내 돈 내고 왜 아가씨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룸살롱 갈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산다. 이 냉소적인 반응이야말로 유흥업계가 자초한 몰락의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서비스 정신은 실종됐고 가격은 올랐고 만족도는 바닥을 치니까요. 그렇다면 소위 갑이 되었다는 젊은 여성 종사자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졌을까요? 겉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SNS 보면 벤츠 핸들 잡은 손, 샤넬백, 화려한 호텔 파티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의 유통기한,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이곳의 돈은 독과 같아요. 쉽게 들어오지만 그만큼 쉽게, 아니 더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현직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많은 종사자가 밤새 번 돈을 퇴근도 하기 전에 다 날린다고 해요. 어디서냐고요? 바로 가게 위층, 아니면 근처 오피스텔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에서 말입니다. 전직 실장 A씨 증언입니다. 가게 위층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예쁘게 차려입은 애들이 손톱 물어뜯으면서 바카라를 하고 있어요. 오늘 팁으로 50만원, 100만원 벌었잖아요. 그거 도박으로 10분이면 다 녹아요. 그러고 다시 빚지고 일하러 내려가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도박이 아니면 명품입니다. 내 가치를 명품으로 증명하려는 강박이죠. 나는 샤넬 정도는 들어야 하는 여자야 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7,000원짜리 밥값은 벌벌 떨면서 수십만원짜리 오마카세는 고민 없이 긁는 기형적인 소비 패턴. 결국 나이 30 넘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남는 건 빚더미랑 망가진 간, 그리고 피폐해진 정신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도 나옵니다. 외로움에 지친 남성들, 혹은 유흥에 늦바람난 순진한 남성들을 노린 이른바 공사치기죠. 오빠 나 샤넬백 하나만 사주면 진짜 잘할게. 가게 밖에서 만나 연인처럼 굴지만 그거 다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심지어 사준 명품백을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라고 하고는 얼굴조차 안 보여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낮에 만난 적 있나요? 본명은 아십니까? 혹시 밤에만 연락 오진 않나요? 이 질문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당신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구 잡히신 겁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돈은 기본이고 영혼까지 털려 폐인돼 보면 깨닫겠지. 심플한 일상이 최고라는 것을. 시선을 조금 돌려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박제된 역사적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바로 뒷골목인데요. 최첨단 쇼핑몰과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아주 기형적으로 살아남은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2025년인 지금도 이곳은 밤이면 붉은 등을 켜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재개발 광풍이 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여기만 불사조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엔 아주 기막힌 그리고 씁쓸한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곳 재개발을 주도하던 추진위원장 홍모 씨, 겉보기엔 재개발 영웅 같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재개발 대상진의 건물과 땅을 가지고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포주였습니다. 재개발 이익 더 챙기려고 주변 땅 사들이고 자기가 운영하는 업소를 재개발 중심에 딱 놓은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아니 포주한테 도시 정비를 맡긴 꼴이었던 거죠. 이 사실 밝혀졌을 때 관할 구청, 경찰, 지역 정치인들 뭐 했을까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어렵다. 사유재산권 행사라 개입하기 힘들다. 결국 시민단체가 끈질기게 고발한 끝에 홍 씨는 실형을 받았지만 함께 고발된 수십 명의 건물주는 나는 몰랐다. 건물만 빌려줬을 뿐이다 하면서 법망을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유흥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단속은 보여주기식이고 이익은 음지에서 나눠먹는 거죠. 경찰 단속이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즘 업소들은 요새랑 똑같아요. 입구 곳곳에 CCTV 깔려있고 단속 떴다 싶으면 철문 3개를 잠가버립니다. 위장수사, 어림도 없죠. 신분증 검사는 기본이고 명함, 재직증명서, 심지어 이전 방문 기록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증된 손님만 받거든요. 법은 멀고 욕망은 너무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밤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엔 과연 뭐가 남았을까요? 지방은 이미 소멸 단계입니다. 목포, 군산, 포항 같은 지방 중소도시 유흥가는 밤 9시만 되면 유령 도시가 돼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은 건 50대 이상 어르신들 뿐이니까요.
손님이 없으니 가게는 문 닫고 상권 전체가 슬럼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 팁으로 월 1,000만 원 벌었다던 웨이터들, 이제 배달라이더가 되거나 대리운전 기사로 전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게 현실이죠. 더 큰 문제는 여성 종사자들입니다. 졸업 시기를 놓친 3040 여성들, 빚에 쫓기는 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결국 더 음성적인 곳, 더 위험한 곳, 안마방이나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막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흥업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화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장기 저성장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거든요. 2030년이 되면 현재 유흥업 시장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같은 호황은 두 번 다시 안 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밤의 세계, 그 몰락의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쾌락의 놀이터였고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생계의 전장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모두에게 상처와 빚만 남기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강압적인 회식 문화도, 맹목적인 유흥 소비도, 타인의 감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함도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빈 거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이 찾던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었나 하고 말이죠. 밤일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시대, 어쩌면 이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낙오된 이들의 한숨은 당분간 이 거리에 불 꺼진 간판 사이를 떠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시선과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